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올해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균형발전 우수기관상 수상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지역산업 육성기관으로서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역혁신의 견인차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북 테크노파크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김상곤 정책기획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우선 경북 테크노파크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테크노파크란 말이 좀 사실 생소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 코너에 출연했던 많은 그 기관들이 대부분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외로해서 좀 생소한 느낌이 들고요. 좀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자와 병원의 관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가 아플 때 내방을 하게 되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또 환자가 계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테크노파크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체가 어떤 경영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또 마케팅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예. 그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우리 테크노파크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마 테크노파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이제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구관이 지역의 강소 기업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기관으로 98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한 4, 5년쯤 되어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병원으로 비유를 해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힘들 때 잘 보존될 수 있게 도와주는 네네. 기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북 테크노파크가 공직 유관단체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 테크노파크도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또는 과정과 절차 또 객관성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의 경영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투명성을 두고 있고요. 이 투명성 같은 경우를 우리 임직원과 모두가 이제 내부에서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부패 방지에 좀 방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2019년에는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이나 또 지원 기업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 또 청렴한 우수 지원을 포상한다든지 청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든지 등등의 청렴과 관련된 많은 기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2019년에 공직 요관단체 부패 방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또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패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차원으로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 가운데 청렴도 조사에서 2위를 나름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영예라면 영예이겠고요. 예. 쾌거라면 쾌거일 텐데 우리 임직원 모두가 윤리 경영,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명성을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두신 덕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네요. 또 경북 테크노파크가요, 지난 3월에는 거점 기능 강화 사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 사업, 또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서도 우수한 사업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기관의 경영 목표 중에서 하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 기능 강화 사업하고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던 스마트 공장 사업 또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2년 연속 이제 최우수 등급을 맞은 것은 유일한 것 같고요. 아마 예. 이런 것이 경상북도의 위상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점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예.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성과를 창출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이런 기업 지원의 그 근간이 되는 사업에서 S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수요에 기반한 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 혁신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북에서 약 280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해왔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초시군과 해서 스마트 공장 이외에도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 일반적인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떤 핵심 기업과 또 거래 관계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른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스마트 공장 가운데 가장 최고도에 있다고 하는 K 스마트 등대 공장,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박이 운행할 때 하나의 그 이정표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등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산업 기업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률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GS 건설이라든지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신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기존의 철강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약간의 침체와 정체 상태에 있는데 포항은 차제에 철강의 이제 넥스트 버전으로 2차 전지 배터리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9월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열게 된다고 하면 아마 포항이 그 배터리 도시로서 가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사업 얘기가 네, 거론될 만큼 정말 꾸준히 애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결과를 이렇게 달성해내고 계신데요. 또 다음 경영 목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5,0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자리 쉬운 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경상북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230만 명쯤 되고요. 예. 이 중에 취업자가 한 1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5천 개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또 저희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도와줘야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비를 확충한다든지 또는 마케팅을 확대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래서 기업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를 가져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또 우리 최근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터윈 이런 것들이 고용을 창출하게끔 하는 우호적인 여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업종별 고용 창출 개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5천 개를 잡았는데요. 좀 힘들긴 하지만 꼭 가야 될 또 이루어야 될 정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5천 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이 또는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 고용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5천 개를 잡았고요. 꼭 달성해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많은 기업들과 또 상생해 나가면서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는 경북 지역혁신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협약의 주요 내용도 분야별로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5월 12일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와 포항에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경북 지역사업평가단 6개 기관이 예. 경북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는 차원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협약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재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역 사업을 했을 때 우수한 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발굴이나 이걸 기반으로 한 공동 학습을 하기로 했었고요.
예. 대부분의 협약이 사실은 협약 체결로 거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저희 이번에는 협약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특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 굉장히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제 올려주면 우리 테크노파크나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좀 이제 성장을 유도하고요. 마지막에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자금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연계를 통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기관들이 자기 기능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작년에부터 우리 지역을 참 이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도 또 기업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조금 극복하는데 저희 기관들이 좀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협약 내용이 기업 발굴, 성장 지원, 인력 지원, 성과 공유가 되겠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또 이 기관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는 어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제조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경상북도가 또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들어있고 그런데 작년 말 과학기술부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공고를 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이후부터 이제 과기부랑 인연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산업 분야에는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초시군에 가면 16개 정도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전히 과학에는 조금의 거리감 또 생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른바 역사 문화 자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 생활과학이랑 좀 연계를 시켜본다고 하면 좀 전에 우리 지역에 부족했던 시도민들의 과학에 대한 접근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든다면 경주의 첨성대에 들어있는 우리 천문학의 원리, 석굴암에 들어있는 원리 또는 성덕대왕 신종에 들어있는 이 원리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하면 아마 좀 더 과학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고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세부 사업들을 보게 되면 동네에 과학 클럽을 운영해서 과학에 대한 공동체나 동아리를 육성을 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과학대학, 과학시민대학을 열어서 역사, 문화, 과학을 이제 공존할 수 있게 만들고요. 도슨트라 그러죠. 예, 양성 해설사, 예, 맞습니다. 해설사 과학 문화 도슨트를 양성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과학 문화와 역사 문화를 조금 이렇게 연계해주는 연계할 수 그런 사업을 있는.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부족했던 도민들의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기부와 인연을 맺은 첫 사업을 그렇게 좀 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와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올해 경북형 뉴딜 추진단과 지역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셨는데 이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죠. 작년 11월에 저희 테크노파크에 8대 원장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 3월에 조직 개편을 했었는데요. 이 조직은 정부에서 지역 균형 뉴딜을 작년에 발표했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균형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차원에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전문성에 기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별로 특화 발전을 하겠다는 게 있고 마지막엔 지역 균형 뉴딜 촉진과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기존의 8개 부서를 6개로 줄이면서 이제 슬림화시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축소하는 그 조직을 재편해서 말씀하신 뉴딜 추진단과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뉴딜 추진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이나 또 경북형 뉴딜에서 나오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역 활성화 추진단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전통적으로 이제 동서남북 4개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과 협력도 강화하고
특화 발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유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등등에 맞는 사업을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 전략 추진팀을 저희 정책기획단 내에 신설해서 기획 기능을 좀 강화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은 지역이 지킨다. 어쩌면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지역의 성장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 가치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획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 활성화에 그 이름처럼 도움이 되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국제 시장을 잡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국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테크노파크가 외국에서는 사이언스 파크 또는 리서치 파크로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테크놀로지와 파크가 이제 합성화돼서 테크노파크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정책적 용어였었고 지금은 이게 한 20년 정도의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하우와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것이 아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지역 성장하는데 좋은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품의 수출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2018년에 에티오피아의 섬유와 관련된 테크노파크를 조성했었고요.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과테말라 쪽에 이제 테크노파크 모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는 노하우, 기술 체계를 이제 외국에 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랬을 때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해외 현지화라든지 판로 확대에 우리 현재 보내졌던 수출 모델이 조금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듯이 해외에서 좋은 정책을 수입해서 쓰다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거를 한국판을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얘기네요. 그런데 이 비수도권이잖아요. 경북 지역이.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테크노파크만의 운영 과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참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요. 예. 경상북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비교 연류에 있죠. 그래서 경쟁하면 늘 이길 수 없는 구조이고 특히 최근에는 충청권이라든지 강원도 서부권까지도 수도권의 영역이 이제 확대되어 와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여건 변화에 대한 순응이 필요하다. 우리 맹자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또는 그 디지털 트윈, 최근 나오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변화에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을 치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해안의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변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차원에서는 좀 학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학습, 집단학습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학에 머물지 말고 지역으로 좀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타 지자체와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수도권과 이제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연담하고 또 경북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구와의 경북과 협력, 또 자동차를 든다고 하면 울산과 경북과의 협력, 또 최근에 충북, 강원, 경북의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라이프 시큐리티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 수도권에 좀 이렇게 대응해서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나 흔적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의 영어 이니셜이 GB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BTP에 우리의 열정이 녹아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자, 베이직스의 원칙을 다하고 트러스트, 상호 신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경북 테크노파크가 아마 이런 4대 가치를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 존재 이유인 기업체의 성장과
또 기업체가 찾아온 과정에 문턱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크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김상곤 정책기획단장과 경북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